48시간 안에 환불하세요. 7개월 뒤 답장.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듣다 보면 어금니가 꽉 물리는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6개월 동안 한 푼씩 모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는데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싸구려 짝퉁이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건 7개월간의 침묵이었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냥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32살 김민지 씨는 직장 책상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눈여겨봐온 명품 가방이 있었어요. 6개월을 꼬박 모은 돈 155만 원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순간이었습니다. 럭셔리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요. 정품 보증이 붙어 있었고 시중가보다 20만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리뷰도 훌륭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민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흘 뒤인 3월 18일 택배가 도착했어요. 퇴근하자마자 달려가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 주문한 명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태그도 없는 명백히 인조 가죽인 중국산 저가 모조품으로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민지 씨는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메일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환불 요청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쇼핑몰에서 자동 응답이 왔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답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3월 25일에 딱 한 번 확인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한 줄짜리 메시지가 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어도 쇼핑몰은 침묵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고요. 7월 초 참다 못한 민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은 냉혹했어요. 쇼핑몰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비자원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소송. 민지 씨는 망설였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155만 원은 그녀의 6개월치 저축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월 3일 민지 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배송된 물건이 진짜 주문한 가방이었는가? 둘째, 판매자가 환불 요청에 제대로 응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라는 법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환불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환급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3영업일이요. 쇼핑몰은 7개월을 버텼습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고, 그러니까 민지 씨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민지 씨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문 내역서, 결제 확인 메시지, 배송된 모조품 사진, 쇼핑몰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캡처, 그리고 배송 송장 번호까지 차곡차곡 꼼꼼하게 기록해뒀어요. 배송 직후 즉시 환불을 요청했고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즉각적인 환급 의무가 명백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쇼핑몰 대표 45살 박성훈 씨 측은 뭐라고 했을까요? 3번째 변론기일에 처음 나타난 피고 측 변호인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문한 정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했습니다. 원고가 임의로 제품을 바꿔치기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송 당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증거로 냈는데 화질이 너무 낮아서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악의적 반품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지 씨가 이겼다고 생각하신다면 원고승, 쇼핑몰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피고승에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치신 후에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긴장되시죠?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12월 20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민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우선 피고 측이 제출한 배송 영상에 대해 딱 잘라 말했습니다. 화질이 너무 낮아 제품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요. 반면 민지 씨가 제출한 상세한 제품 사진, 시간순으로 정리된 연락 시도 기록, 쇼핑몰의 자동응답 메시지는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바꿔치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왜 7개월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가?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피고의 행동이 오히려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판단한 거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 환급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7개월의 침묵은 명백한 법 위반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지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손해금, 그러니까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는 인정했습니다. 민지 씨가 최초로 명확히 환불을 요청한 3월 25일부터 계산해서요. 연 12% 약 9개월치 이자로 약 11만 원에 해당합니다. 최종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민지 씨에게 155만 원과 2023년 3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쇼핑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주문 내역, 결제 문자, 배송 사진, 연락 시도 내역 전부 캡처해 두세요. 민지 씨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철저한 기록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매자가 3영업일 안에 환급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무작정 기다리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액사건 소송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민지 씨는 판결 이후 강제 집행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폐업하면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믿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위자료까지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재판부처럼 재산 손해만 인정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아는 만큼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